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대만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 1. 미국과 세계 여론의 반응. 3. 왜 동북아의 평화는 한국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까? 안녕하세요.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이 핵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밀리에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말이 해구산이지. 미국 본토에 직접 핵을 맞지 않는 한 미국은 절대 핵을 쓰지 않는다.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우리의 자주국방은 필수고 필요중분 생존 조건입니다. 한반도 해역을 노골화한 중국과 일본이 있는 데다 툭하면 한국의 방공식별 구역을 옆집가듯이 넘나드는 두 쓰레기 국가가 있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최근 중국과 대만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리 동북아의 매캐한 화약 냄새에 덮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부터 150대 이상의 전투기와 폭격기 등을 대만 방공식별 구역에 보내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짧은 시간 동안 대규모의 군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대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히려 대만 공군은 결사항전을 시사하는 영상까지 만들어 중국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것 없는 이 국가 상황에서 대만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한국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져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 대만 군사 전문가가 대놓고 한국의 전략 무기들을 언급하며 한국 때문에 중국은 대만을 쉽게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세계 정세를 바라보는 중국 군사 전문가도 한국의 전략 무기는 아주 위협적이라고 말해 대만 전문가의 말에 신뢰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에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그 이유를 상세히 말해 중국이 더욱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중국의 군사 도발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대만의 대응은 무엇인지와 대만이 극찬하는 한국의 전략무기, 또 중국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미국이 한국 핵무장에 대해 왜 지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중국과 대만은 화약 냄새를 풍기며 둘 사이의 전운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15일부터 최근까지 150대가 넘는 전투기와 폭격기 등을 대만 방공식별 구역에 보내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대만군은 중국군 전투기가 대만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할 때마다 무전으로 퇴계시를 송신했지만 중국이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중국 다수의 언론들은 전쟁은 실제라며 위협했고 주기정 대만 국방장관은 오는 2025년이면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침략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만 공군은 중국 전투기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영상을 만들어 자신들의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게재했는데요. 대만이 중국의 대규모 도발에도 전혀 겁먹지 않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진 것에는 그만큼 중국이 대만을 선불리 공격할 수 없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중국이 자신들을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국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만 군사 전문가 소조원은 한국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에 성공하면서 중국이 그 군사 영향력이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전했는데요. 소지위는 한국산 SLBM이 대만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진 않지만 한국이 SLBM을 가짐으로써 중공의 북부전구와 북해함대의 남하를 막는 것에 대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을 직접 언급하면서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믿기지 않은 성능 때문에 중공군의 활동이 크게 줄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만약 중국이 대만 또는 한국과 전쟁을 위해 북해 함대를 움직인다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중국 본토에 근접해 SLBM을 발사할 것이기에 북해 함대는 발이 꽁꽁 묶여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지위는 한국의 SLBM 탄두에 사실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유사시 높은 확률로 핵탄두가 실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는 최근 한국이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의 승인 등 핵무기를 만드는데 최적의 조건과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SLBM이 중국 공군 전투기에 직접적인 위협과 영향을 줄 순 없어도 언제든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에서 중국을 위축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이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매체와 중국 군사 전문가도 대만 군사 전문가의 말에 동의하듯 한국의 SLBM에 굉장히 경계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방송인 CCTV는 한국 국방부가 현무 사사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유출하고 있지 않으며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짧은 기사의 이 글은 제목만에서도 상당히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은 비밀에 쌓인 한국의 SLBM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기사에서는 한국 SLBM의 사정권에 중국과 일본이 모두 들어간다는 것을 시사하며 일본이 미국의 동맹인 것을 알겠지만 한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군사 전문가 소영령은 중국 유명 컨텐츠 플랫폼을 통해 세계 정세와 세계 군사 무기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녀는 중국인이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으로 정세를 분석하기로 유명한데 최근 그녀가 이번 한국 SLBM 개발 성공에 대해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영령은 한국이 이제까지 보여주지 않은 군사 대국 계획을 밝혔다면서 각종 함정과 군사용 정찰 위성, 경항모, 그리고 5세대 전투기 등등 개발 중이거나 전력 화중에 있다고 말하면서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한 것보다 더욱 위협적인 것은 한국의 SLBM이라고 말하면서 초기 한국의 탄도미사일 현무투비는 북한을 상정한 5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중국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현무사가 개발되면서 그 사거리가 800km에 이르고 순항미사일인 현무3은 무려 10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야심이 대단히 크다고 말하며 한국의 탄도미사일 보유에 열을 올리는 몇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이 한반도 근해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바다로 나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북한으로부터 자국 바다를 지키기에 넘치는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군사적 영향력을 인도태평양으로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소영령은 한국이 이미 SLBM을 6발이나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망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보복무기인 핵무기를 도산 안창 5급 잠수함에 탑재하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한국은 조건만 만들어진다면 저렴한 수중 발사 핵미사일을 보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전문가 소영령의 의견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기보단 최근 외교 정세를 분석해서 나온 예측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데요. 그녀의 말대로 한국은 점점 핵무기 확보의 조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위반되지 않으며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트머스대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드와 베릴 프레스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까? 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는데요. 중국의 부상과 북핵의 고도화로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만이 이를 해결할 방책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교수는 총 3가지로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을 중요한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을 이웃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무역과 그들의 군사력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어쩌면 변할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지만 중국과의 지정학적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국이 핵무장으로 군사력을 키운다면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겹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 미 전문가들은 과연 한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미국인들이 기계에 점점 세련되어지는 북한의 핵공격을 감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론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장을 한 이유와 마찬가지인데요. 이 둘은 역으로 생각해 미국인들이 한국 때문에 그 피해를 감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맺은 핵확산금 지조약 10조에 대해 주목했는데요. 핵확산금 지조약 10조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린드 교수와 프레스 교수는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과 한국에 대한 위협은 분명히 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 반응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고를 획득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또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한국을 지금의 방식보다 더 안전하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고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힘과 영향력을 휘두르는 영내에서 어떻게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느냐는 또 다른 장기적 안보 문제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하게 된다면 미국 정부는 비난의 초점을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 프로그램에 맞추고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전문가들의 말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한국은 핵무기를 공개할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자주국방 꿈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에 박수를 보내며 세계를 주도하는 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때문에 핵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것만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남한도 반드시 보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핵은 북한과 전쟁하려고 보유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